예, 뉴스탑10이 뽑은 4위와 6위입니다. 오늘 결국 추미애 장관의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1년 가까운 법무부 장관 추미애 시간도 결국 끝이 났는데요. 먼저 오늘 추 장관의 출근길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취하는 것 같은 계획 있으신가요? 페이스북에 댓글 남기셨는데 정보치료 부당과 관련해가지고 입장 있었나요? 오늘 출근길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시간을 어제로 좀 돌려볼까요? 어제 좀 뒤늦게나마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 찾아서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한 6시간 뒤에 구치소 얘기는 하지 않고 윤 총장 직무 복귀에 대한 SNS를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어제 그 동부구치소 방문한 게 그 추미애 장관이 가고 싶어서 간 거였던가도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에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아마도 추미애 장관, 그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이 사과하지 않으니까 정세균 총리가 할 수 없이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제 오후에 2시죠. 동부구치소 방문해서 원래 추 장관이 어떤 행사에 가면은 늘 동영상을 홍보하고 했었는데 어제는 사진 정도만 나온 걸로 보였고요.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그동안에 동부구치소 제대로 못 챙긴 거에 대한 사과나 반성, 이런 게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다시 또 기승전 윤석열이라고 또다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법원의 결정에 대한 비난을 SNS에 올렸거든요. 근데 사실 성탄절인 지난 2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올린 법원에 대한 비판도 보면은 법원 자체가 결정을 확실히 지금 징계 사유에 내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도 있고 저럴 가능성도 있는데 한 가능성만 보고 자기의 주장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법원 존중을 무시하고 본인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저런 의견을 낸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후임 장관에서 너무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즉시항고 이런 거는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결정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뒷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나가는 게 당연한 도리겠죠.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근데 추 장관이 어젯밤 SNS에 뭐라고 했냐면요. 법원은 징계위원회 기피 의결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이런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힘들다. 근데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판단을 주장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좀 부적절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 결정에 대해서 누구도 제가 볼 때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1심, 2심, 3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근데 하필이면 법무부 장관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SNS에 글을 올리는 건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여하가 상관없이 징계 사유 때문에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을 사과했잖아요.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소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중간에 하나를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 얘기처럼 법원의 결정,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존중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삼권 분립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임명권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징계 제청한 것을 제거한 대통령이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혼란을 줘서 거기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했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되는 소위 검찰 권한을 행사해라. 이건 판사 문서 또는 감찰 중단에 대한 지시 이런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같고 또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검찰 개혁을 충분히 계속적으로 진행해라 네 가지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 가는 마당에서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권 남용하지 말아라는 부분하고 네 번째 검찰개혁의 방향을 계속 지속해 나가라고 하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까지 건드리게 되면 또 갑자기 아주 작은 문제가 다시 큰 문제가 돼버리게 되니까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국민적 의심부터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존중한다는 말씀하시고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근데 일단 뭐 떠나기 전에 그 존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김 변호사님 네. 여기까지가 어젯밤 SNS였고 지금부터 만나볼 이거는 오늘 추 장관이 법무부를 통해서 공식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매우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 번 다음 장이 있는데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국민들께 송구하다.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을 얘기하는 건가? 송구는 뭐가 송구하다는 건가? 왜 송구하다는 건가? 혹시 본인을 열감적으로 지지했던 지지층한테 제가 좀 더 잘해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정직 2개월 받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디테일에 약해서 그거 못한 게 죄송합니다.가 아닐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하나 드는 거고 법원의 결정을 법무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요. 항고하시면 됩니다. 왜 안 하세요? 안 한다면서요. 왜 안 할까요? 이기기 힘드니까 안 하는 겁니다. 본인도 판사 출신이고 법무부에도 수많은 검사들이 있는데 본인들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나왔을 때 법률가들이 법률가들이 결정부 판결문 읽어보면 항소했을 경우에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요. 그리고 본안 소사가 어떻게 될지 이게요. 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공공 이런 얘기 하는데 심플하게 절차 함결 얘기했잖아요. 예. 전차 함결이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 가도 윤 총장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행정지 해준 거예요. 그리고 본안 소송의 재판부하고 집행정지 재판부 똑같습니다. 그럼 법무부에서 딱 봤을 때 본안 소송 쉽지 않겠는데 항고에도 쉽지 않겠는데 판단 섰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항고 안 한 거지. 뭘 이거를 지금 이제 와가지고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재판부의 결정을 뭐라고 그랬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려우면 항고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왜 지금 사태가 이렇게까지 와서 대통령도 사과를 하고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 추 장관이 이제 장관이 더 할 일은 없겠지만 법무부 장관은 이게 원인 분석을 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추미애 장관이 아주 정치하게 잘 검토해서 치밀하게 이 징계라는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니라 무리하고 거칠고 급하고 디테일에 약한 상태에서 확 밀어붙였다가 역풍 받은 거라 저는 보는데 예. 글쎄 추미애 장관의 분석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남혁희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말 항고에도 이 본안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없고 아니죠. 그러니까 본안 소송은 최선을 다하고 집행정지에 대해서 항고를 안 하겠다는 뜻이 이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김태현 변호사님이 지금 추미애 장관님의 그 사과문을 가지고 너무 비난을 하신 것 같아서 좀 불편한데요. 예. 지금 이번 총장의 징계 상황에서 이 사태에서 사과를 하지 않은 사람은 유일하게 한 명입니다. 윤 총장 한 명만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그 예. 어디서도 그것을 질타하는 얘기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어찌됐든 추 장관께서 어제 그 SNS에 올린 글의 요지는 본인의 그 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그분도 예 본인이 볼 때 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고요. 그리고 상소심에서 이 항고를 해서도 짓거나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이고 본안 소송에서 이것이 제대로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심정을 담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되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아까 다음 전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판사 출신이라고 지금 남해의 부대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법원의 판단을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주장이라고 표현한 건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거의 지적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형사재판과 다르게 징계위에서 올라간 사안들에 대한 결정을 해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도 그렇게 큰 무리가 따르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조인은 아닌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런데 일단 추 장관의 마지막 사과를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앞서 잠시 화면에 지나갔던 이 화면 좀 만나보겠습니다. 추 장관의 직무복귀, 윤 총장의 직무복귀, 그리고 그 막전 마크의 뒷얘기들이 하나 공개됐는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인사에 대해서 추 장관이 대검으로 가서 역할을 해달라라고 고기영 전 차관에 얘기했다는 소식이 좀 뒷얘기로 전해졌거든요. 근데 저거 사실은 저에게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번에 나온 건 아니고 사실은 그때 이제 처음에 그 직무 배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하고 거기서 이겨서 다시 복귀했을 때 그때 이미 다 나왔던 얘기인데 아무래도 추 장관이 큰 시나리오를 짜놨을 때 자, 윤 총장과 직무 배제를 시킨다. 그러면은 대검 차장이 2인자가 되니까 대행을 할 건데 지금 조남관 차장은 나한테 대해서 지금 공식 2%에다가 장관님 조금 이제는 쉬어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려서 윤 총장 편에 들었다. 그럼 대검 차장을 누굴 보내야 되지? 조남관 차장 갖다가 대행 시켰다가는 윤 총장 직무정지 시키나 마는데 어떡할까? 그럼 고기영 차관을 보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기영 차관한테 당신 인사발령을 해서 대검 차장 보낼 테니까 가서 검찰총장 직무대행 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고기영 차관이 고심 끝에 사표를 하직서를 내는 바람에 그 시나리오가 무산돼서 물론 윤 총장이 소송에서 이겨서 돌아왔기 때문에 뭐 고기영 차관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물밑에서의 법무부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은 이 보도 내용은 직무 복귀 윤 총장의 복귀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그 추 장관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뭐 검찰 내에 이제 본인 혹은 목소리가 좀 더 펄지게끔 하는 이런 첫 단추부터 어그러졌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어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추 장관 입장에서 보면 윤 총장을 배제하면은 그 다음에 총장 대행을 누가 해야 되니까 차기까지 다 생각을 해놓을 수는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건 제가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할 겁니다. 어차피 이제 총장이 나간 마당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장을 진짜 내보내려면 굉장히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치하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짜서 그 계획 아래 쫙 일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뭐 그냥 막 하다가 지금 어그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지 모르죠. 결과가 지금 말해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시작과 끝은 다 추 장관이 시작하고 추 장관이 끝나게 된 거고 어찌됐건 간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거 맞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 제공자 중 한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 지금은 끝나신 거죠? 다 했어요. 추 장관의 1년을 좀 돌이켜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윤석열 총장과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추 장관의 과거 발언들을 저희가 한번 하나씩 모아봤습니다.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개혁 완수를 위해 특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를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저하고 시간대별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월 3일에 취임해서 오늘 12월 30일에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1년을 거의 꽉 채운 추 장관의 임기가 됐는데 사실 뭐 여기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윤 총장과의 최고 수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 첫 번째 수사지휘권 행사, 두 번째 수사지휘권 행사.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11월 24일에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이때일 텐데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요. 오늘 추 장관의 사표를 지난주에 즉각적으로 청와대는 수리하지 않고 오늘 공수처장 임명권하고 같이 모아서 오늘 일제히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사실상 경질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이렇게 청와대가 준비를 한 겁니까? 추미애 장관도 그걸 원할 거고 청와대도 가급적이면 모양을 갖춰서 내보내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오선 의원의 여당 대표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급을 낮춰서 그래도 장관으로 왔다고 했는데 지금 그 매몰차게 내보내면 토사구팽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주려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대통령이 경질했다 아니면 추 장관이 사표를 냈다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이 나가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여론에 밀려서 차가운 민심에 밀려서 나간 거죠. 작년 1월 3일, 올해 1월 3일에 그 취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추 장관 사표가 수리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후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 거고 아마 사표가 수리된 게 아니고 아마 후임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까지는 아마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은 이제 넘겨서 일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검찰 개혁을 외쳐왔지만 그동안에 1년의 임기라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실 몰아내기로 너무 그 집중됐던 거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다른 그 법무부 행정을 잘 챙기지 못해서 동부구치소 같은 사고도 났지만 또 하나는 그 징계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갖고 있는 어떤 법적 철학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판사 한 분이 맞나 하는 그런 굉장히 비판도 받았지만 예. 과연 5선 의원을 하고 당대표로 한 그 정치인이 맞나?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거칠고 정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완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본인에게도 어려운 1년이 됐겠지만 추 장관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굉장히 그 냉혹한 것 같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윤 총장 징계에 오발탄을 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추미애 장관입니다. 추 장관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이 쏠리긴 하죠. 여권 언로의 쓴소리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하여튼 소설 쓰시냐 때부터 왠지 좀 예감이 아주 불길했어요. 국회에 와서 그런 식의 그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아주 밉상으로 비치거든요. 멋있게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망가지다시피 해서 나오면서 뭘 당분간은 조용히 좀 쉬면서 이제 앞날을 조각했죠. 강성 지지층한테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지 몰라도 그건 소수고 어쨌든 뭐 하는 일마다 다 법원에 의해서 저렇게 됐는데 그럼 그 망가진 게 아니고 뭡니까? 남형희 부대변인님도 추 장관이 정말 망가지다시피 나왔기 때문에 잠시라도 휴지기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유인태 전 의원님께서는 원로이시고 저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소수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예.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들이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 그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런 저항, 검찰의 그 기득권의 그 저항이 아주 거셌는데 그런 거센 저항에 꿋꿋이 결단력 있게 추진해오신,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추미애 장관에 대한 또 지지층들이 공고해진 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뭐 경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지난번 대통령께서 추 장관님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서면으로 말씀하신 것도 사실 뭐 장관의 추진력이나 결단력이 아니었으면 공수처나 수사권 개혁 같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의 표명하고 그 거취 결정에 대한 것을 높이 사셨던 부분이 있으니 저는 이런 얘기는 맞지 않다,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추미애 장관님이 어쨌든 다음 이제 박범계 후임 그 장관이 오시기 전까지 고생 많이 하신 것이고 그 시대 소명을 다 하신 거라고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점수를 좀 주시는군요. 네. 추 장관에 대해서. 김종욱 교수님. 네. 물론 이제 박범계 의원이 임명 절차를 만약에 밟게 되면 바통을 넘겨줄 텐데 바통 넘겨주고 추 장관 그럼 서울시장 대선 후보 정말 앞으로 다음 정치 인생 준비하는 겁니까? 추미애 장관이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아시겠지만 탄핵하고 난 다음에 삼보일배하고 나서 다시 민주당 돌아와서 당대표를 했고요. 당대표하는 기간에 문재인 정부가 소위 등장했던 역할을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여론에 밀려서 소위 중간에 중도하차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로서 추미애 그 당시 전 당대표를 법무장관에 임명을 하는 정도의 상황이었고요. 또 1년 동안 일정하게 좀 제가 볼 때는 팬덤층을 형성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상처뿐인 1년이긴 합니다만 예. 저는 서울시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인데요. 중도층의 이반 현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은 카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회복을 하기 위해서 다음 대통령 경선에 나와서 본인이 이런 팬덤층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적 활로로 모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 그렇게 본인이 다시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팬덤층에만 기대는 정치를 가지고는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일정들을 밀분하기 어렵다. 적어도 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성찰하고 나서 그 두 가지의 균형 잡힌 모습을 가지고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를 한다면 저는 저분의 과거 이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다시 한번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동훈 의원님이 발언을 달라고 한번 사인 주실 때 짧게만 부탁드릴까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엄정해야 됩니다. 예. 개인적인 관계라면 끝날 때 그 좋은 말 할 수 있지만 추미애 장관이 지난 1년에 해온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행태를 보면은 어떤 그 잣대를 들이대도 이렇게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태 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예. 대통령도 그 여당 대표와 여당 의원들도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워낙 성정이 강한 추미애 장관을 의식해서 그 말을 못했던 거고 그 말을 유인태 전 의원이 대신해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표가 수리되고 후임 장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추 장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을 이 인물 얘기로 다음 주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